K 방역으로 출발해서 그 전부터 흘러온 뭐 K-팝, K-무비, K-드라마 굉장히 각광받는데 음식이 각광받는다 하는 건 최근의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맛 칼럼니스트 박상현 씨 활약이 막강해서 오늘 모시고 좀 전문가적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좀 기뻐해도 될 일인데 네. 유학을 보낸 부모들이 옛날 얘기예요. 막 고추장 냄새 안 내려고 숨기고 뭐 해서 김치 이런 거 들키면 다들 코를 막고 도망가고 그 완전히 혐오식품 순위에도 오르고 그랬던 우리 음식이 아니 좋은 음식에 반열에 올라갔고 지금 막 건강 푸드로 꼽히고 잘 팔리고 이런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겁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쩌면 부지불식간에 온 것 같고 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 벌어진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차곡차곡 좀 쌓여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가 사실은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는 한국 식품은 고급 식품의 반열에 올라와 있고 예, 동아시아에서 그렇군요.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제 웰빙 식품으로 건강 식품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만 75억 7천 불 그리고 성장률도 전년 대비 7.7%. 네. 수출액과 성장률에 있어서 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거죠.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드릴 질문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살짝 뛰어넘어서 우선 급한 거부터 뇌리에 가득 담긴 거부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음식이 그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이제 혐오식품 대상이었다가 지금 이제 정반대로 건강 푸드다 해서 호감어린 시선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웬 변화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과 사실은 장기간 진행돼 왔다 하는 말씀이고요. 어디를 가나 지구상에 어디를 가나 일식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식당은 고급 식당을 의미해요. 그렇죠. 값이 비싸고 별도의 좌석, 방안 같은 데서 먹고 또 지구상 어딜 가나 중국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건 비교적 저렴하게 푸짐하게 먹는 거고 그 밖에는 뭐 타이, 베트남, 인도 식당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국 식당은 아예 없고 관광지, 한국 관광객 상대만 있고 그런 판도에서 한국 음식이 뻗어나간다면 어떤 포지셔닝이 가능할까요? 지금 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문제를 삼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숫자로는 중국을 못 따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을 항상 이렇게 그 목표로 두고 우리도 해외 시장에서 일본 음식이 받는 가격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표를 좀 많이 뒀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의 어떤 설정부터가 잘못된 게 사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과연 한국 내에서 한식의 어떤 그 평가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 우리는 과연 한식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소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가보면 일본 내에서 가장 비싼 음식점들은 죄다 일본 음식 전문점들입니다. 맞아요. 스시, 덴푸라, 뭐 가이세키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변해야 되느냐?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이건 냉정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팔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중사회인데 맞습니다. 이 신설로 궁중음식 전파하려고 과거에 노력을 했지만 그게 길인가? 대중음식, 싼 음식인데 많은 사람이 찾는 그게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데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뭐 그 타임스퀘어 뉴욕 그 타임스퀘어 같은 데서 뭐 두유노 불고기, 두유노 김치 이런 시절은 이제 우리가 지나갔고 사실 그 지금 동남아시아나 그다음에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이런 그 식품 판매가 되는 것이 몰 중심, 대형 마트들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가보면 사실 뭐 우리가 라면이다, 무슨 장류다, 소스류다 이런 것들은 한국 것만 제품만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권의 비슷한 음식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쭉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 중에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할 때 한국 제품의 인지도 그리고 한국 제품의 어떤 그 포장 그리고 한국 제품의 어떤 이 상품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제 만나는 것 중에 아주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한국 음식을 실제로 그러면 이 좋은 좀 매장에서도 좀 좋은 위치에 놔주고 하는 모든 결정권들은 식품 담당 MD들이 가지고 있겠죠. 네, 네. 근데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이 MD들이 한국 제품에 대해서 한국 식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거다 하는 이미지가 딱 오는 거고요. 네, 네. 늘 차 있는 궁금증. 지금 K푸드 한국 전통 음식들이 건강식이다 하는 이미지를 준 거는 분명한 것 같은 게 우리가 한식 먹으면 알지만 정말로 2차 가공되지 않은 이 원형을 발효시킨 게 많고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맛의 영역으로 보면 특히나 이 외국 특히나 서방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어떤 면이 어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네, 다양성. 네. 우리는 자꾸 맞다. 이렇게 맞아요. 한국 음식 단조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외국의 뭐 드라마나 미국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나온 그들의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들 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네.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뭘 차려놓는 것들이 거기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가짓수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사용되는 이 양념류들도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음식을 한번 인수분해해 보면 일본 음식은 인수분해를 쫙 해보면 모든 음식이 미림, 간장, 그다음에 가츠오부시 이 맛밖에는 없는 거죠. 감칠맛이라고 감칠맛으로 밍밍한 맛이 있죠. 그런데 한국 음식은 이게 이제 매운맛도 있고 굉장히 자극적인 짠맛과 단맛도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일단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식물성 식재료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고기가 한우가 우수하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만큼은 못 먹거든요. 근데 식물성 식재료의 소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뭐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나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소비량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런 해조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거는 뭐 바다의 잡초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거를 요즘은 이제 씨위드로 바뀌면서 인식이 완전히 스낵으로 많이 먹는다고 그러죠. 스낵으로 많이 먹죠. 그러면 구체적인 제품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라면, 치킨 이런 것들 이게 놀랍게도 반응이 커요. 라면이라고 안 하죠. 일본식으로 다 라멘. 그러는데 라면 하면 뉴욕에서 일제 먹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뭐 신라면 블랙 같은 게 이제 뭐 경쟁 순위에서 1위도 하고 거의 휩쓴다고 그러는데 어떤 현황이고 어떻게 해서 이게 한국식 라면이나 치킨이 많이 먹혔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신라면 단일로 이제 작년에 매출 1조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해외 시장에서. 1조. 해외 시장에서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 결과가 굉장히 좀 반가운 것은 그 이전에 이 용기면이나 그다음에 인스턴트 라면 시장에서 이걸 거의 지배하고 있던 것은 일본과 중국 제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신라면을 먹어본 많은 외국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일본 라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지만 복합적인 맛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감칠맛도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운 것이 더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런 신라면 이전에 또 뭐 CJ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에가 먼저 1조 원 달성을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랜드로서 해외 매출을 1조 원 이상을 올리는 게 이제 지금은 CJ 그다음에 오리온 농심 이렇게 3개 회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또 눈여겨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만두, 비비고 만두.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나가죠. 단일 식품 1조 원 기록을 제일 먼저 달성했었고, 그리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돌풍을 일으키는데 이 만두 비비고의 어떤 전략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지 생산이라는 거죠. 미국의 냉동식품 제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직접 생산하면서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를 재빨리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또 특히나 코로나 시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 온라인이나 홈쇼핑 채널의 이 경쟁이 제일 치열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적응된 제품들이 갑자기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홈쇼핑 채널이나 온라인 채널에서 이렇게 유통을 시작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했던 거죠. 그 전에 이제 만두라고 안 하고 그 중국 덤플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에서 예. 만들고 껍질 두꺼운 예. 거. 그거 먹다가 이제 비비고 만두를 먹으면 우리 만두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아예 장르가 다른 것 장르가 같아요. 다르죠. 예.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누구라도 이건 제가 한국인이어서 이 말하면 좀 우스꽝스러운데 비비고 만두를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예. 나거든요. 사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덤플링과 이 비비고 만두를 비교해 보면 비비고 만두가 단연 맛이 뛰어나고 얇은 피에 속이 꽉 차 그렇죠. 있는데 이게 그 무슨 입가심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식사하는 듯이 먹게 되고 그다음에 야채 안에 고기 말고 야채가 가득 차면서 이렇게 그 씹는 맛이 그래서 미국에 유통되는 거 만두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예. 한 2개만 먹어도 이렇게 식사가 해결이 될 정도로. 그리고 요 이전에 중간에 있었던 게 일본의 교자가 있었거든요. 네, 교자. 예, 교자가 있었는데 일본 교자는 또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게 그 제품 구성도 단조롭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단연 거기에서는 비비고 만두가 아주 독보적으로 보였던 거죠. 제가 그 BTS가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막 갑자기 2017년에 부상할 때 이게 왜 이런 난리가 벌어졌지를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를 많은 이제 연구가들이 막 쓰고 저도 관심 있는 쪽 사람이니까 굉장히 고심을 해서 봤는데 내린 결론은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노래와 춤을 참 잘하더라. 아, 예. 그거에 거기가 1차적 결론이었는데 비비고 만두 뉴스를 보면서 깜짝깜짝 몇 번 놀랐거든요. 이 신장세라는 게 어느 정도가 있지 이렇게 어마어마한가. 그래서 다 먹어본 결론은 만두를 잘 만들었더라.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게 외국에 이렇게 대형 마트에 매대에 진열된 걸 보면 단연 눈에 띕니다. 네. 이 패키지나 제품의 어떤 상품성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제는 뭐 우리나라 제품들의 어떤 패키지 디자인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이건 예, 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